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온 칼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성분과 흡수에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일반 칼슘제하고 이온 칼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큰 이온 칼맥과 일반 칼슘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온 칼맥은 일반 칼슘제와는 달리 100% 수용성 칼슘, 마그네슘 상태를 만들어서 완벽한 이온화로 최상의 흡수 조건을 제공하는 제품이라는 점이 매우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온화가 된다는 것이 몸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과해야만 실질적으로 인체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미네랄은 기본적으로 이온 상태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이온 채널을 통과할 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온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탄산칼슘 같은 경우에 세포의 칼슘 이온 채널을 통과하려면 탄산과 칼슘이 분리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의 이온 채널을 통과할 수 없고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온 칼맥의 흡수율이 99.9%란 게 정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흡수율은 신체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온 칼맥은 섭취하기 전에 물에 100% 용해시켜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만 60나노그램/ml 정도가 유지된다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흡수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온 칼맥은 왜 칼슘 하나만 들어있지 않고 마그네슘과 함께 들어있나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그네슘 없는 칼슘만 단독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미네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석회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온 칼맥이 마그네슘을 함께 배합한 과학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킨다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흡수된 칼슘이 엉뚱한 곳, 그러니까 혈관이나 신장 등에 쌓이지 않고 정확하게 뼈로 가도록 통제하는 천연 방어막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밑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석회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중에 저렴한 일반 칼슘제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빼거나 구색만 갖추기 위해서 극소량만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온 칼맥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완벽한 비율로 담았을 뿐만 아니라 두 성분 모두 세포가 즉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100% 액상화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찌꺼기 없이 두 필수 미네랄을 동시에 그리고 가장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독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가 편안하게 흡수하고 뼈와 세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칼슘 2, 마그네슘 1의 황금 비율로 정밀하게 배합되어 있어서 두 미네랄이 충돌 없이 100% 완벽한 시너지를 냅니다. 이온 칼맥에 들어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어떻게 배합되어 있나요? 앞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의 적정 비율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온 칼맥은 칼슘 이온 2, 마그네슘 이온 1의 비율로 배합되어 있어서 최적의 기량작용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되는 통로가 비슷해서 비율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칼슘만 섭취하는 것은 반쪽짜리 건강관리입니다. 완벽하게 이온화가 된 이온 칼맥 한 잔으로 근육의 뭉침을 풀고 뼈를 단단하게 채우는 진짜 미네랄 밸런스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슘 이온이 세포막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칼슘 이온이 최초로 체내로 흡수되는 곳은 소장의 TRPV6라는 칼슘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되고, 근육세포에서는 근육세포 표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L타입 전압 개폐성 칼슘 이온 채널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또 신경세포의 경우에도 전압 개폐성 칼슘 채널인 VGCC 채널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이렇듯 모든 칼슘은 이온화가 되어야만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이온 채널을 통과해서 흡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온 칼맥은 물에 타먹는 방식이 그냥 삼키는 것보다 흡수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온 칼맥은 기본적으로 물과 결합해서 이온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분이 풍부한 조건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온 칼맥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나요? 이온 칼맥에는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필요한 보충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온 칼맥에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의 비타민 D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에 일률적인 용량을 넣어두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용량의 비타민 D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뼈 건강과 칼슘 흡수를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확인하시고, 평소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60나노그램/ml로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K2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K2는 내 몸에 들어온 칼슘이 정확한 목적지, 바로 뼈로 가게 하도록 지시하는 칼슘의 교통경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칼슘 침착 유도 기능인데, 이것은 뼈로 칼슘을 집어넣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을 혈액 속으로 끌고 들어왔다면 비타민 K2는 뼈에 있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가 분비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가서 단단하게 달라붙어서 진짜 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석회화 방지 기능인데요. 엉뚱한 곳에 칼슘이 가서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혈관벽이나 신장 등 부드러운 조직에 들러붙으면 동맥경화나 신장결석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석회화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K2는 MGP라고 하는 매트릭스 GLA 프로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혈관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는 찰싹 달라붙게 하고 혈관에는 쌓이지 않게 통제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뼈 관리를 위해서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 C는 왜 필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이라고 하면 칼슘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뼈는 단순한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뼈의 절반 가까이는 콜라겐을 기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채워져야 진짜 튼튼한 뼈가 완성됩니다. 쉽게 건물 짓는 과정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콜라겐은 건물의 기둥과 뼈대 역할을 합니다. 콜라겐은 뼈의 유연성과 탄성을 담당하며 뼈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기초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콜라겐이 튼튼해야만 뼈 전체의 기본 골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제대로 합성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속에서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완성시키는 핵심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즉 이온칼맥의 미네랄 성분이 뼈를 단단하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콜라겐이 기초구조를 만들고 비타민C가 그것을 단단하게 연결한 뒤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강철 보강제처럼 뼈를 튼튼하게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강한 뼈가 완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소에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온칼맥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가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께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두 제품은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합 비타민은 전반적인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얇고 넓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온칼맥은 뼈와 근육에 특화되어서 뼈를 단단하게 채우고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을 세포가 100% 흡수할 수 있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일부 들어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선 이온화가 어려운 상태이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흡수율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그 양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약하자면 종합 비타민은 몸의 기초 대사를 돕고 이온칼맥으로 뼈와 미네랄 밸런스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증 연구소의 첫 편 이온칼맥에 대한 질문 중에서 성분과 흡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속쓰림, 소화불량, 위산역류, 지긋지긋하시죠? 아픈 위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신물이 올라와서 너무 힘드시죠?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균은 장벽에 착상되면 위벽의 독소를 뿜어서 구멍을 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정답은 지포스입니다. 하루에 3알 지포스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미세한 분말로 바뀌면서 위벽을 코팅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롤리균은 착상을 할 수 없게 되고 위벽세포는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위장병도 위벽이 재생되면 활짝 붓게 됩니다.